안녕하세요. 오늘은 TFCC로 인한 손목 통증을 갖고 있는 실제 환자 치료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짐에서 이 덤벨을 들다가 손목 통증이 시작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엄지손가락측에 건초형을 처음에 의심했고요. 이런 동작들을 할 때 힘줄 때는 아프지 않은데 이 새끼손가락 측에 통증이 있다 그랬어요. 보통 건초염은 이쪽에 더 많이 생기는데 새끼손가락 측에 통증이 있다 그래서 혹시 TFCC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된 환자입니다. 제가 이제 샤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동작이 이렇게 밀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손 전체를 잡고 아래쪽으로 미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압박을 가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인드 해줍니다. 비틀죠. 통증이 여기서 딱 비트는데 한 지점에서 나타났어요. 이게 보통 그 연골 조직에 통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통증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친 손상된 부위가 자극받는 딱 지점에서 통증이 일어나서 그래요. 이렇게 그라인드 할 때. 그 다음에 이건 컴프레션 테스트예요. 반월판에 그 어플라이 압박 검사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약병 열을 때 눌러가지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압력을 주고 눌러서 지금 보시면 환자 움찔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보셨나요? 환자 움찔하는 거. 그런 식으로 보통 환자가 통증을 호소합니다. 어디에? 요 부위 안쪽에, 겉이 아니라 안쪽에서. 정확하게 통증 부위를 환자 기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렇죠. 이렇게 눌러서 저기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즘은 아까 했던 샤피 테스트랑 완전히 똑같은데 이렇게 세워놓고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침을 이쪽에다 놓게 됩니다. 이 안쪽으로 빈 공간이죠. 그 공간을 손으로 좀 찾고 환자는 지금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손등 쪽이죠. 왜냐하면 TFCC가 이렇게 이런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단면에 있기 때문에 통증은 굉장히 이렇게 모호하게 새끼손가락 측에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침을 넣다 보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뼈나 다른 인대 조직이 부딪혀서 잘 안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가 잘 안 들어갔고요. 두 번째 침도 잘 안 들어간 거예요. 쑥 들어간 건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좀 더 이쪽에서 침을 넣게 되는데 이 환자분은 통증 부위 따라서 제가 침을 넣은 겁니다. 통증 부위에 최대한 침끝이 들어가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과 관절의 아시열, 침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침자리를 잡고 침을 놓는 왼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좀 다르죠. 제가 오른손으로 잡고 다시 오른손으로 놓는 모습이 굴곡시켜서 관절 그 사이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관절 사이에다 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TFCC 근처까지 침끝이 들어가게 해주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잘 회복이 안 되고 후계에 침을 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통증 부위에 경락을 따라서 침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초경에 침을 놓는데요. 근육에 경결점을 찾아서 놓게 돼요. 이제 찾는 근처는 뭐 혈자리로 얘기하면 사독혈 근처에서 찾아서 놓게 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엘보우 페인이 있을 때는 수삼리 쪽에서 찾아서 놓고요. 손목 통증이 있을 때는 좀 더 아래쪽 사독혈 근처에서 경결점을 찾아 놓게 됩니다. 모두 다 이
손목 움직임과 관련된 근육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경결된 근육을 치료한다. 허임 선생님의 친구 경험방에 나온 얘기고요. 자, 요거는 순경, 그러니까 경락을 따라서 치료한다는 원리고, 요거는 통증 부위의 관절과 근육을 치료한다. 이것은 통증과 연관된 근육의 경결점을 치료한다. 요 원칙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이제 구허에다 침을 놓는 겁니다. 손목 통증이 있을 때 반대쪽 발목에 원격 취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화침을 제가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가열식 화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침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색깔이 거의 하얗게 될 때까지 아주 좀 뜨겁게 가열을 하죠. 근데 따뜻한 느낌, 뜨거운 느낌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통각세포 자체가 특히 속안에는 아주 뜨문뜨문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는 거의 느끼지 못하고요. 화상이나 옷에 불이 닿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가열식 화침은 인대 손상이나 연골 내부 조직의 손상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뭐 삔대 특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가열식 화침에 대한 그 논문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제가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때 활용하고 어떻게 하는지. 정리해 보자면 경락을 따라서 치료하고 근육을 치료하고 관절에 가열식 화침을 통해서 안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조직, TFCC라는 작은 조직에 피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침으로 물리적인 자극도 주고 열 자극도 줘서 혈액순환을 유도하는, 그래서 안에서 치유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스텝한테 원격에 놓은 건 다 빼고 요 두 침짜리는 빼지 말고 저를 불러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보통 요 자리에 좀 더 이제 자극을 주고 침 뺄 때 손목을 트랙션 시키거나 뭐 롤링 피칭 이런 레인지 오브 모션 운동을 좀 시켜준 다음에 침을 빼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이 스텝한테는 이걸 남겨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환자는 한 2개월 정도 치료하고 이제 많이 좋아져서 집이 워낙 멀고 해서 완전히 다 나은 상태로 그만두진 않았고요. 이제 나중에 전화해보면 다 나았다고 하죠. 잘못하면 꽤 오래 갈 수 있는 병이 TFCC고요. 사실 침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행동도 삼가하도록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침 열심히 맞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잘 치료된 예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환자를 보실 때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